안녕하십니까. 제가 속보로 한덕수 대행이 승부수를 던져서 만회기하고 동시에 이제 우리 이완규 법제처장,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 함상훈 두 명을 동시에 만회고 동시에 이제 세 명을 임명. 만회고 이제 임명입니다. 대법관 마용주도 임명입니다. 통과돼 있고. 그 다음에 이완규하고 함상훈 두 명은 이제 지명을 한 거죠. 대통령이 지명을 했다. 그러면 이제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하는 거죠. 국회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청문회는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 있겠죠. 두 명을. 그러면 그냥 대통령은 20일 지나서 청문회 없으면 10일 이내에 그냥 임명해버리면 됩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민주당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한덕수를 탄핵하겠다. 뭐 이렇게 나서고 이거는 예상된 거고요. 탄핵해주면 우리는 땡큐입니다. 한덕수 대행에게 탄핵되는 즉시 대선 경선에 대선 후보로 뛰어들어라. 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만에 하나게 두 명이 임명되면 이제 나중에 탄핵 사상 초유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임명되고 나서 한참 뒤의 이야기니까 그때 가서 보고요. 지금 중요한 게 제가 바로 한덕수의 임명과 관련한 두 번째 동영상은요. 두 번째 동영상은 뭐냐? 지금 민주당에서 권한대행 심판과 그다음에 이 가처분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권한대행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요거는요. 제가 이제 여러 헌법 전문가들, 뭐 교수나 또 일타 강사들, 그다음에 법조인 상해 보니 뭐 제가 봐도 그렇죠. 요거는 이게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바로 이제 각하가 됩니다. 권한대행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민주당이 신청한다? 민주당이 이해 당사자입니까? 여기 대통령 몫이죠. 대통령 몫, 그럼 이게 누구 권한이 침해된 거예요? 미래의 대통령이 침해된 거예요. 따라서 이게 미래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재명이가 뭐 대통령입니까? 한덕수 총리가 세 명을 임명했는데 이게 누구 권한이 침해됐냐고. 결국에 미래의 대통령 권한이 침해됐는데 맞죠? 원래 대선 이후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임명해야 된다는 주장이잖아. 근데 미래의 대통령이 이재명이 될지 김문수가 될지 오세훈, 홍준표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런데 무슨 권한이 침해돼?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민주당은 아무 당사자가 아닙니다. 여기 국회 선출 몫이 아니야. 민주당 선출 몫도 아니야. 민주당 너와 이게 무슨 관계 있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따라서 권한대행 심판은 모든 헌법소원이든 다 중요한 게 청구인 적격. 이걸 법에서는 원고 적격이라는데 헌법재판에서는 이제 청구인 적격이 있어야 된다. 즉 자기의 법률상 자기 권리가 침해돼야 권한대행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권한이 뭐가 침해됐는데? 너 뭔데? 아무것도 아니지. 국회 몫도 아니고 대통령 몫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게 아마 이래 들어올 것 같아. 이제 저희가 법조인들끼리 내린 결론은 나중에 2달 뒤에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서 그러면 그때 내가 대통령인데 2명을 지명하려 하니 대통령인데 근데 몫이 없잖아. 이미 지명대가. 그러면 그때 가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참 뒤에 뭐 권한대행 심판을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되면 이미 한 달이면 20일이면 임명할 수 있다 했잖아요. 제가 2명을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 이미 재판관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이미 여러 판결에 뭐 조지호 청장 사건도 있고 여러 데 헌법소원 사건이 선고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재판관이 거기에 여러 재판에 관여했는데 그러면 권한대행 심판회가 침해됐다면 기존의 재판 다 무효인가? 우리 이번에 그럼 최상목이 임명한 것도 다 무효지. 맞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고 그럼 최상목이 권한대행이 아니잖아. 그럼 최상목이가 권한대행이 아니었으면 그러면 조한창이나 정계선이도 재판관이 아니잖아.
그럼 이게 다 무효야지, 무효. 제가 무효행진곡 이야기했잖아요. 무효행진곡. 결국 한덕수 탄핵이 무효다. 그럼 이게 뭐 최상목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무효다. 그럼 이게 그 정계선이나 조한창이 한 재판은 무효다. 그럼 이게 다 무효다. 이래 볼 수도 있는데, 제 말은 이미 임명대가 여러 판결에 관여했을 텐데, 이완규 법제처장이나 함상훈 이런 분들이 그 나중에 권한대행 심판한다? 그러면 이게 당신들 2명 나가고 내가 이재명에게 다시 내가 2명 임명할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이미 상당 기한이 지났고 상당히 재판에 관여한 거 아니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다. 권한대행 심판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만 결국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현재 민주당이 권한대행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은 각하다. 민주당은 아무런 게 청구인 적격이 없다. 이해관계 없다. 각하다. 이렇게 첫째 정리하고요. 그럼 두 번째, 권한대행 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미래의 대통령이다. 이게 이재명일지 뭐 김문수일지 누굴지는 몰라. 근데 미래에 당선된 대통령이 아마 권한대행 심판을 할 여전에 있다. 왜? 내 대통령 권한인데 네가 내 몫을 임명했으니. 근데 뭐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당선되면 그럴 일이 없고,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자기가 이제 그 대통령 되고 나서 한참 뒤에 권한대행 심판을 할 수는 있겠다. 근데 권한대행 심판은 또 시간도 걸리고 또 이게 대통령 되고 나면 할 일도 많은데, 그러면 이미 그 전에 또 한두 달 지났고, 과연 이게 그때 가서 권한대행 심판을 이길 수가 있는지, 이긴다 한들 이긴다 한들, 그러면 기존의 그 재판관들이 무효가 되면 이게 재판했던 건 다 어떻게 되는지 엄청나게 그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한덕수 대행이요, 3명을 전격적으로 임명함으로써 이재명이가 이제 그 소장 약속한 것들이 전부 이제 부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장. 예를 들어 저는 이래 봅니다. 이재명이가 이번에 그 문영배든 누구든 꼬셔가지고, 야, 너 어차피 이게 윤 대통령 탄핵만 만들어내. 8대2나.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너 연임할 수 있으니까 문영배 한 번 더 이게 연임해가지고 헌법재판 소장시켜줄게. 이렇게 약속을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보고 있고, 뭐 저는 이게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근데요, 이제 이재명이가 다 부도지 뭐. 왜? 자기 몫이 없어. 이제 9명이 다 차버렸잖아. 임기가 6년인데 가장 빨라봤자 이게 뭐 지금 누가 있노? 이미선하고 둘이 나가면 있노? 정정미하고 김영도밖에 없는데, 정정미, 김영도도 이게 최근에 임명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3년이나 한참 지나야만 이게 하나 생길 텐데,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는 소장을 누굴 이게 새로 임명해가지고 소장시켜줄 수는 없다. 그러면 이게 남아있는 9명 중에 소장을 지명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는. 이렇게 보면요, 문흥배는 이제 날아간 거예요. 문흥배의 꿈은 이미 날아갔다. 왜? 연임할 몫이 없는 거예요. 9명이 다 찼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 정계선이는 너무 어리니까, 그러면 이게 뭐 정정미, 아니면 이게 뭐 김영도를 시켜주나, 아니면 이게 완전히 내통했다고 협박이 있는데, 제가 이게 정영식의 협박 의혹, 이게 지금 60만에 육박하는 엄청난 분이 보고 있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 신문에 인터뷰도 할 겁니다. 인터뷰도. 이 정영식의 추악한 배신은 끝까지 우리가 심판을, 규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누굴 임명할까? 이재명이가 자기가 협박 매수한 정영식일까? 아니면 이게 왔다 갔다 기회주의적 김영두일까? 아니면 정계선일까? 가장 강성. 이건 이게 재판관 9명 중에서 소장을 지명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 몫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명해버렸으니까. 이런 게 또 엄청난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법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뭐 별의별 난리잖아요. 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제 한덕수 탄핵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청문 20일 지나서 지금 한덕수가 지명만 했잖아요. 임명은 아직 안 했잖아요. 임명은 청문 20일이 지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제가 보기 효력정지 가처분은 안 되고요. 한덕수 탄핵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한덕수 탄핵되면 이게 한덕수가 지명하면 그 다음이 최상목이잖아. 그럼 최상목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지명은 한덕수가 했지만 임명은 최상목이 한다. 그러면 이게 또 막으려면 최상목이 탄핵하고, 그러면 이게 누가 한다? 그 밑에 이주호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것도 막으려면 결국 국무위원 전원을 출탄핵하는 또 이게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에 서서 싸우는 겁니다. 뭐 체제 전쟁입니다. 전쟁.
줄탄핵해보라고. 임명 막으려면 그 방법 외에는 없어. 그냥 이게 줄탄핵을 해라고. 그럼 이게 대선 관련 누가 하지? 선거 하지 말자고. 그냥 이게 싸우는 거지 뭐. 어차피 이게 잘 됐네. 선곡도 안 하는데 선거할 필요 뭐 있어. 그냥 싸우는 거지 뭐 양쪽이. 왜 국무회의 줄탄핵하면 이게 누가 관리할 거냐고. 선거 누가 관리하느냐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할지. 유일하게 민주당 임명을 막는 거는 권한대행 심판 가처분은 어렵다. 각하. 그러면 이게 유일하게 막는 거는 임명을 못하게 지명을 했지만 한덕수 탄핵밖에 없다. 그럼 한덕수 총리에게 출마하고 그 최성목이 임명하면 돼. 그럼 이게 또 막으려면 다 탄핵해야 돼. 그럼 이게 마비가 되면 전쟁이지 뭐. 이미 전쟁 내라이잖아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앞으로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 되고, 이번 임명으로 문영배의 꿈도 완전 사라진 거예요. 이놈이 진짜 위선자 나쁜 자입니다. 제가 문영배의 요즘 소장하려고 재산이 나 3억밖에 4억밖에 없는데요. 청문회 때 그랬잖아. 우리 국민은 평균 3억인데 나는 4억 가지고 미안합니다. 온갖 쇼를 다 한 놈이 문영배인데 그 재산 의혹은 저기 따로 한번 파헤치고요. 이제 문영배의 꿈도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